네, 공통수학원 스스로 하는 단원 마무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원 다항식 부분입니다. 자, 기본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두 다항식에 대해서 a-3b를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에 해당하는 다항식은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5y제곱 그리고 세배에서 2x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y제곱. 자, 우리는 이 계산을 할 때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5y제곱은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9xy 더하기 3y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은 x제곱끼리, xy는 xy끼리 y제곱은 y제곱끼리 정리해서 계산을 해준다면 답은 네,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10xy 더하기 8y제곱이 될 것입니다. 네, 2번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 이 식을 분배 법칙을 써서 계산을 하기 전에 이 두 개의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세히 보면 비슷한데 부호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좀 한번 규칙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a 더하기 3, 4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의 경우는 자, 2a 더하기 3은 앞에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식이 혹시 이렇게 잘 보일까요? 네, 2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 곱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2a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로 8a의 세제곱 더하기 27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해당하는 식도 한번 보면은요. 여기 2a-3은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식을 보니까 2a의 제곱 그리고 2a 곱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2a의 세제곱 더하기 네 마이너스 3a의 세제곱이므로 8a의 세제곱 마이너스 27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8a 세제곱 더하기 27 그리고 8a 세제곱 마이너스 27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답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54가 네, 3번입니다. 네, 다항식이 주어져 있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5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우리 요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5라는 거 요렇게 세울 수 있겠죠. 바로 p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5이다. 자, 그러면 p의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빼기 1이 얼마다? 바로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4a가 이항을 시켰을 때 바로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a가 얼마이다? a가 1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4번입니다. 인수분해하는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는 지금 자세히 보면, 네, x제곱 더하기 3x가 공통으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식을 바로 전개를 하지 않고, 네, x제곱 더하기 3x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두고 한번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4 빼기 8이 되고, 이 식을 전개를 해보면 t제곱 더하기 t 빼기 12 빼기 8이므로 네,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t에 관해서 네, 인수분해가 되죠. 바로 t 플러스 5, t 마이너스 4로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가 여기서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네, 여기 t 자리에다가 x로, 네, 다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대입해서 정리를 해 본다면, 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 하고 x제곱 더하기 x 빼기 3x 더하기 3x 네, 마이너스 4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것은 인수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네, 그게 이제 잘 인수분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식에서 보면 혹시 더 인수분해가 될 만한 것은 없을까를 한번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식을 보면은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은 그대로 냅두고 뒤에 있는 식을 다시 인수분해로 해준다면 이렇게 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의 경우는 지금 3차 식인데요. 바로 인수분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조립제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립제법을 하기 위해서 아무 숫자를 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를 했었던 건데, 네, 뒤에 있는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인 형태는 다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 중에서 후보를 찾으라고 했었는데, 자, 우리가 24에 우선 약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1, 그리고 2, 3, 4, 6, 8, 12, 24가 있을 것입니다. 후보가 굉장히 많죠.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작은 숫자부터 한번 찾아보기는 하는데 여기서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이 2라는 값이 네, 0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24라고 하는 이 식을 만약에 px라고 우리가 놓는다면 x 자리다가 2를 대입을 시켰을 때 8 빼기 4 빼기 28 더하기 24가 돼서요. 이 값은 0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립제법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 각각에 해당하는 개수들을 가져오라고 했었죠. 그런 다음에 0을 만들어 주는 2를 여기 왼쪽에다가 쓰고, 자, 계산을 할 때는 내려오라고 했었죠. 1. 자, 그 다음에 2랑 1을 곱하면 2, 더하면 1,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12, 곱하면 마이너스 24 해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해당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24라고 하는 이러한 식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해당하는 식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2차식도 어때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네, x 더하기 4 그리고 x 빼기 3 한번 잘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 요거 식을 이렇게 써볼까요? x-3 그리고 x 더하기 4이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항식을 전개한 식에서 x 세제곱과 x의 개수가 모두 0이 되도록 하는 두 상수 a, b 값을 각각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2차식의 곱을 직접 전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떨 때 x 세제곱이 나오는지, 어떨 때 x가 나오는지를 파악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제곱 앞에 있는 이 x 제곱과 뒤에 그렇죠. 1차를 곱하면은 3차가 나오고 그리고 이 AX의 경우는 X 제곱이 곱했을 때 해서 또 3차가 나오죠. 그리고 B의 경우는 그렇죠. 없죠. 자, 그러면 지금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2X 세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이렇게 두 가지고요. 그래서 개수는 바로 a 플러스 2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x 세제곱의 개수죠. 자, 그리고 파란색을 한번 좀 볼게요. 자, x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니까 x 제곱은 나올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 ax가 그렇죠. a랑 곱했을 때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 b와 그렇죠. EX가 곱했을 때 한 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EBX입니다. 자, 그러면 이 X의 개수는 몇이 될까요? 그렇죠. A제곱 더하기 2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A 플러스 2와 A제곱 플러스 2B가 모두 0을 만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A는 우선 마이너스 2이고, 그럼 B가 얼마일 것이다? 그죠. B도 마이너스 2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6번입니다. 네, px를 1차식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목,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 1차식의 형태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x 플러스 2처럼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선생님이 대입을 할 때, 그리고 px로 다시 나타낼 때 좀 조심을 해주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PX의 각각의 개수를 따와서 여기 지금 그림의 밑에처럼 나타낸 것인데 그러면 3a b-1를 우선 잘 나타내져 있으니까 문제 없고 근데 C라는 값을 우선은 알죠. 왜냐면 3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이 바로 뭐였죠? 그쵸. 이게 바로 C가 마이너스 3분의 2였죠. 그러니까 이 C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차례대로 우리 조리제법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3은 그대로 내려오고, 자, 3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준다면, 이때 우리가 D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A랑 D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가 3이 나와야 하므로, 바로 A가 얼마일 것이다? 그렇죠. A가 5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3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다면 2라는 값을 알 수 있죠. 2라는 값은 그렇죠.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여기서도 b랑 2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되어야 하므로 b는 바로 얼마일 것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그렇죠. 이때는 4가 잘 나왔고 둘이 더했을 때 3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A라는 값이 5였고 B라는 값이 마이너스 4였고 C라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 D는 마이너스 2, E도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PX 한번 나타내 보면은요. 자, px라고 하는 값은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qx를 좀 조심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자, 선생님이, 자, 여기서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를,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몫을 어디서 찾죠? 이 바로 연두색으로 칠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찾아주죠. 근데 여기 해당하는 이 값을 여기다가 그대로 네, 계산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써 주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원래 이 QX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조립제법을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PX라고 하는 값은 바로, 그쵸, X 더하기 3분의 2에 3X 제곱 더하기 3X 빼기 6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해당하는 이 값을 어떻게 만들어 주길 원하나요? 그렇죠. 3x 플러스 2로 만들어 주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개수를, x의 개수를 3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뒤에 있는 식에서 3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식은 3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실 px라고 하는 것은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을 어떻게 변형을 시킬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바로 뭐가 될 것이다? 바로 이 값이 qx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qx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문제에서는 p1을 그리고 q-1을 구해서 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p1의 값을 구해 보면은 바로 3이 될 것이고요. q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돼서 둘이 더했을 때 실제로 값이 1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7번입니다.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에 대해서 P2, P1, P-1의 값이 3일 때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3으로 같다라는 것을 한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px가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 b, c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식이 3개가 당연히 필요할 것인데 자, 그런데 P2를 계산을 해보면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 그리고 P1을 계산해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값이 각각이 3이죠? 그리고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를 보면은요. 바로 네,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그죠? 3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을 해서 물론 A, B, C를 찾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 우리는 이런 방법보다는 선생님은 이 방법을 더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자, 우리 만약에 어 요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볼까요? px가 x 세제곱의 x 제곱이라고 한번 해 볼까요?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입니다. 그런데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와 p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0 이래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네, 인수정리에 의해서 px라고 하는 이 값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뒤에 해당하는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냐면 0입니다. 0.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 문제에서는 지금 x가 2, 1, 마이너스 1인데 그 결과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한번 레벨업을 시키면 px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하고 뒤에 들어가야 되는 값을 3으로 우리가 맞추게 된다면 지금 어때요? 여기에 해당하는 연두색으로 만족하는 이 식, 다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식을 세워버리게 되면 사실은 A, B, C를 각각을 구하지 않고도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한번 구하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px라고 하는 이 값은 결국 지금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데요. 여기 식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해당하는 몫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qx라고 놓고 자,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고 우리는 놓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A, B라고 하는 이 문자에 해당하는 식 두 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식을 어디서 지금 한번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앞에가 0을 만족하는 값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P에다가 3을 실제로 대입을 했을 때 3a 플러스 b이지만 이 값이 무엇을 만족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앞에서 구한 바로 이 px라고 하는 이 식에서 바로 3을 대입을 했을 때의 값과 같겠죠. 자, 3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네, 맞습니다. 11입니다. 그리고 P에다가 x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9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두 개 해당하는 이 식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5a라고 하는 값이 결국 20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a는 5, a는 4이죠. 4이고 그다음에 b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나머지가 바로 네, 4x 마이너스 1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8번 다항식 3차식을 x-1을 인수로 가질 때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항식을 선생님은 px라고 놓고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은 결국 인수정리에 의해서 그렇죠. P의 마이너스 1의 값이 얼마일 것이다? 0이다. 그런데 P의 1이죠. P의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1 빼기 4가 되죠. 그럼 계산을 했을 때 A 빼기 2가 얼마다? 0이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2다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하려면 자, PX는 다시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4인데 이런 3차식이 잘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그렇죠. 조립제법을 이용해 주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0이 되는 그러한 값이 몇이냐면 바로 x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개수를 차례대로 쓰고 결국 숫자를 왼쪽에다가 쓰는 값은 그렇죠. 1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이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더해주고 그리고 1, 3 곱해서 더해주고 1, 4 곱해서 더해준다면 결국은 이러한 식은 바로 x-1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라고 그렇죠. 그 이상으로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홍색처럼 우리는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9번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을 세제곱하고 이 값을 계산해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계산을 하기보다는 한번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13과 3이 각각의 세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뒤에 있는 이러한 식을 값을 한번 13과 3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우선 13이라는 값을 A라고 두고 3이라는 값을 우선 B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네. 그러면 3 곱하기 16 곱하기 39의 경우를 한번 좀 보면 3은 우선 앞에 있는 3을 그대로 냅두고 뒤에 있는 16을 우리가 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39라고 하는 이 값은 AB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보이나요? 자, 1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6 곱하기 39라는 이러한 값은 결국 a의 세제곱, b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우리 이 식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바로 16의 세제곱. 자, 조금 바꿔볼게요. 16은 2의 4제곱이죠. 자, 지수끼리는 곱할 수 있으니까 12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따라서 이 루트에 보면 3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3 곱하기 16 곱하기 39라고 하는 이러한 값은 결국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2의 12제곱, 즉 2의 6제곱인 64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자, 다음식 px, qx에 대해서 px-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3, 이고 그리고 이러한 세제곱의 차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6이다. 다항식 이제 px와 qx를 곱한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2, x 플러스 2가 공통으로 계속 다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끊어서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개로 끊었는데, 자, 우선은 px-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즉, 우리는 여기 해당하는 식을 바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2 q-2는 3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두 번째 식을 보니까 어, 여기 px 마이너스 px의 세제곱 마이너스 qx의 세제곱 나누었을 때 나머지 3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식도 지금 보면 혹시 이렇게 선생님이 써도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q 마이너스 2 세제곱은 36이다 라고.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 해당하는 지금 여기 식을 한번 보니까 요거 우리 인수분해가 좀 가능하지 않나요? 맞죠? 네, 어떻게 될까요? 바로 p 마이너스 2 하고 q 마이너스 2 하고 그다음에 p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를 좀 잘 써보겠습니다. p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p-2 q-2 더하기 q-2의 제곱이 바로 36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 값이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양변을 3으로 한번 약분을 해 버리게 되면 p-2의 제곱 p-2 q-2 더하기 q-2의 제곱이 얼마다? 1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식을 배웠었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도 쓸 수 있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ab라고도 쓸 수 있죠. 이 식을 지금 왜 이렇게 쓰냐면 지금 여기서 이 p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 q-2의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1번에 의해서 바로 p-2, q-2의 제곱에서 그렇죠. 2p-2, q-2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p-2, q-2의 제곱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가 더하기, 여기는 더하기 2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3p-2, q-2가 얼마다? 그렇죠. 1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우리가 앞에서 1번에서 구한 3이라고 했으므로 전체는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양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따라서 p-2, q-2라는 값은 실제로 1인데 지금 마지막에서 질문이 무엇이냐면 px, q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다시 말해서 그렇죠. p-2, q-2를 구하라는 문제와 똑같은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를 바로 1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자, px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이다. 방식을 이제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rx라고 한다면 r2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해당하는 문장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px라고 하는 이 식은 지금 x제곱 플러스 2 하고 요거 그 해당하는 몫을 qx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머지 x-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x px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px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1 번에 해당하는 식을 한번 이용을 해서 이 x px의 제곱을 한번 나타내 볼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x제곱 플러스 2 q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식을 제곱을 하고 그다음에 x를 곱해 버리게 된다면 어때요? 같죠? 자, 근데 이러한 식을 지금 한번 전개를 좀 해 본다면 바로 x 하고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q제곱 qx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그다음에 2 x제곱 플러스 1 qx에 그리고 x-1이라고 쓸 수 있고 더하기 x-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지금 한번 좀 나타내 본다면 여기 x를 기준으로 해서 분배 법칙을 썼을 때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자, 요거 qx의 제곱 더하기 자, 이거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x제곱 플러스 1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 qx 하고 더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무엇이냐면 이러한 x px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x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 해당하는 이 식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x px의 제곱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면 x제곱 플러스 2랑 그리고 x제곱 플러스 여기 지금 보면은 셈이 2라고 바꿔야 되죠? 그렇죠. 2죠, 2. 2죠. 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rx라는 것은 여기 해당하는 식을 우리가 결국은 x제곱 플러스 2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뭐 q1x라고 하는 새로운 몫이 있을 거고 이런 형태가 나타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몫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러한 몫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죠. 이 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인수를 꼭 앞에다가 네 곱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보면 여기 분홍색으로 칠해진 이 두 식의 경우는 x제곱 플러스 2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x제곱 플러스 2로 묶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뒤에 해당하는 식은 x제곱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자 지금 보면 그럼 이 rx가 결국은 이 값과 과연 같을까라는 것인데 아니죠. 왜냐면 이 qx라고 하는 이 식은 지금 qx가 아니라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이 식의 경우는 2 차죠, 2 차.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rx는 몇 차일까요? 그쵸. 1차 이하가 됩니다. 맞습니까? 즉 앞에 있는 이 두 식의 경우는 x제곱 플러스 2를 어쨌든 간에 묶어서 나타낼 수 있지만 이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이 x-1의 제곱은 결국은 3 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3 차에 해당하는 식을 결국은 우리가 1차 이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네, 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으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자, 여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x-1의 제곱은 x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이죠. 자, 우리는 여기를 x제곱 마이너스 1을 어찌 됐든 간에 쪼개서 1차 이하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우리가 직접 나눠서 계산을 해 주면 되겠죠. 자, 한번 직접 나눠서 계산을 해 볼까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하고 자, x 제곱 플러스 1을 직접 나눠 본다면 x를 곱해 주고 자, 이거 줄을 잘 맞춰서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EX가 되고요. 자, 빼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빼기 2. 자, 요것도 잘 정리해서 뒤에다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3차식은 x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더하기, 그렇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쓸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조금 지워보고, 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해 본다면 이러한 식은, 자, 여기 부분을 밑으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보고요. 정리를 해 본다면 x제곱 플러스 2에, 자, 그에 따른 몫이 좀 길긴 하지만 선생님은 q1x라고 써 볼 것이고, 결국은 그럼 rx가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r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이므로, 따라서 아래 x에 2를 대입한 값은 얼마이다? 바로 2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12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A, B가 두 정수라고 되어 있고 n이 3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우선 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x-3b를 한번 전개를 해볼 건데요. 직접 전개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한다면, 네, x제곱 1-ax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것이고, 뒤에 있는 식을 곱해서, 자, 여기 한번 계산할 때는 뒤에 짧은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을 우리가 전개를 하게 된다면 이때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이 결국은 x 세제곱에, 자, 한번 줄을 맞춰서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이렇게 같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연두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결국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한,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칠한 이 부분이, 그렇죠. 얘랑 같아야 되죠. 맞죠? 네,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상수 부분이 마이너스 n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식을 한번 이제 좀 전개를 해 본다면 결국은 알 수 있는 사실은 a 더하기 3b가 1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n이라고 하는 이 자연수는 마이너스 3ab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무엇이 있냐면요. 자, 이 두 번째 이 해당하는 이 식에 선생님이 한번 좀 초점을 둘 것인데요. 자, 우선은 조건에서는 n이 자연수라고 했고 a, b가 정수이기 때문에 양수일 수도 있고 양의 정수일 수도 있고 음의 정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n이라고 하는 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a, b의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음수가 돼야 되겠죠. 즉,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 b의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바로 a와 b의 부호는 서로 어떻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또 n이 30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a, b라고 하는 이 값은 결국은 마이너스 10을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 a, b를 둘을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10보다는 우선은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여기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즉, a, b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결국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했을 때 우리는 한번 a, b를 직접 한번 찾아볼 것인데요. 자, a, b라고 순서상을 한번 좀 놓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안 본 부분이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a 더하기 3b는 1이다라는 이 식에서 한번 이제 찾아볼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b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b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격차가 더 이제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숫자를 직접 대입을 하더라도 b에 더 대입을 해서 경우를 찾아주는 게 편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계산을 하면서 터득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우선은 B에다가 한번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것인데요. B가 만약에 1 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1 이면 결국 A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쵸. 마이너스 2 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A, B는 음수이면서 A, B는 마이너스 2 니까 네,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B가 2 라면 B가 2 라면 A는 얼마가 될까요? 그쵸.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A, B라고 하는 곱은 음수이면서 A, B의 결과가 얼마죠? 그쵸. 마이너스 10 이죠. 그러면은 이 경우도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B가 3 이라면 A는 마이너스 8이 되지만 근데 A, B를 둘이 곱하면은 이 값 자체는 마이너스 24가 되므로 네, 만족하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배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B가 여기서는 그쵸. 0이 되면은 안 되죠. 0이 되면은 네, A, B의 곱이 0 보다 작다에 네, 모순이 되니까. 그러니까 B가 만약에 마이너스 1 이라면 B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되죠? 4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둘의 부호는 다르고요. 그리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므로 네, 만족을 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B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이때는 A는 7이 되지만 둘이 곱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4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이 경우가 만족을 하려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경우밖에 없더라. 즉, 자, 여기서는 n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n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마이너스 3ab라고 구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차례대로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본다면 A가 마이너스 2 그리고 B가 1인 경우 그리고 각각을 대입을 했을 때 결과는 6 그리고 30 그리고 얼마일까요? 7 마이너스 2가 아니죠? 요거죠. 네, 죄송합니다. 4랑 마이너스 1 이기 때문에 그쵸. 1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모두 더하라고 했으므로 답은 48이 됩니다. 네, 13번입니다. 자,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0이고, 자, 20이고, 삼각형 AFC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20일 때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의 문자를 취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를 A, 그리고 세로를 B, 높이를 C라고 한다면, 자, 모서리는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각각 4번씩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2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보면 AFC라고 하는 지금 여기 대각선을 한번 좀 보면은요. 이 대각선은 우리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죠. 자, AF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제곱은 지금 보면은 그렇죠. A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죠. 여기 C니깐요. 그쵸? 자, 그리고 CF의 길이를 제곱을 한번 보면은
그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자, AC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각각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이 두 번씩 있죠. 자, 그러면 이 식이 20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0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건널비는 모든 면의 합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면을 보면은요. 자, 여기서 면을 보면 요기 해당하는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해당하는 이 분홍색으로 칠한 게 마주보는 게 두 변 있죠, 두 개. 그리고 옆면 보면은 이것도 마주보는 변 두 개 있죠. 두 개. 그리고 위에 보면은 마주보는 변 두 개가 있죠. 즉 각각에 해당하는 면은 우리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각각 두 번씩 있는 요 값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곱셈 공식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 결국은 여기서는 이 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 거죠. 자, 곱셈 공식 하나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죠? 뭐냐면 a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빼기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계산해 준 거와 같죠. 즉, 결과는 25 빼기 10과 같으므로 답은 15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PX가 3차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형태를 자세히 보면 X 플러스 1이 이렇게 공통으로 계속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PX를 직접 X 플러스 1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조립제법을 한번 이용해서 쌤이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보면 지금 Cx에 해당하는 개수를 이렇게 차례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1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려면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더하면 4, 마이너스 4, 5 그리고 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우선은 계속 x 플러스 1로 잘게 잘게 쪼개는 과정을 계속 할 거라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 그대로 내려오고요. 곱해서 더하면 3 그리고 더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2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처음에 이 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식은 자, 보세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몫이죠. 그리고 이거 나머지죠. 자, 지금 여기 해당하는 식은 x 플러스 1에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에 더하기 1이라는 걸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해당하는 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또 x 플러스 1로 했을 때 보면은 몫이 어떤가요? 그렇죠. x 마이너스 3 그리고 나머지가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요. 앞에 있는 x 플러스 1은 그대로 냅두고 x 플러스 1 그리고 x 더하기 3에 더하기 2라고 표현할 수 있고 끝에 1은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죠. 맞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해 보았을 때 x 플러스 3을 똑같이 네. 여기 1로 x 플러스 1로 또 한 번 해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이때는 1이라는 결과값 하나랑 그리고
나머지가 2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뒤에 있는 식은 또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여기를 표현해 볼게요. x 플러스 3. 자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이 x 플러스 3이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x 플러스 1 곱하기 1 더하기 2 라고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쌤이 중괄호 말고 바깥에다가 대괄호를 쓰겠습니다. 대괄호 쓰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개를 좀 해볼 건데요. 네, 좀 헷갈리더라도 한번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좀 볼게요. 자, 우선 앞에 있는 x 플러스 1은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바꿔서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x 플러스 1이라고 쓰고요. 그다음 더하기 2 하고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다음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분배될 수 있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립제법을 통해서 복잡하기는 하더라도 각각을 이렇게 x 플러스 1로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이 px가 결국 여기서 a, b, c, d를 찾는 것이 우선은 목적인 것 같아요. 자, a, b, c, d를 지금 한번 이 꼴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타냈고 그런 다음에 P99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왜 구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자, 이런 99라는 숫자는 물론 본래 해당하는 이 값에다가 99를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x 자리에다가 우리 99를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이 x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10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즉 이렇게 꼴로 나타냈으면 우리는 이제 이 값은 100의 세제곱, 2의 100의 제곱, 2 곱하기 100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자, 결과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값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식 파트의 이제 마지막 문제이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px와 q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래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하다. 이렇게 네모칸에 만족을 한다고 하는데, 자, 우선은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둘의 차가 상수죠. 그 말인즉슨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그쵸. PX의 차수와 바로 QX의 차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라는 식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네, PX와 QX가 차수가 같은데 결과는 몇 차인가요? 그쵸. 4차이죠. 맞습니까? 즉, PX의 차수와 QX의 차수는 몇 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죠. 2 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차수가 2 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지금 문제에서는 PX, Q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 이라고 했기 때문에 PX와 뭐 QX의 경우는 뭐 X제곱 쓴다면 AX 더하기 B 그리고 QX는 자 차가 상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ABC가 상수이고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P1이 Q1보다 크다. 그러니까 1을 동일하게 대입을 했을 때 P에다가 대입한 값이 더 크대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우선 이 나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 식이 어떻게 전개가 해서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거든요. 그렇죠? 자, px 곱하기 qx라고 하는 이 식은 지금 보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x 더하기 3, x 더하기 4에
마이너스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이 뒤에 있는 식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CX와 QX의 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식은 결국 2차 곱하기 2차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린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자, 전개를 해보려다 보니까 4개를 일일이 하는 거에 있어서는 복잡하니까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2개를 했을 때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바깥에서부터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그리고 안에 있는 2개의 식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때요? 지금 보니까 x제곱 더하기 5x가 공통으로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즉 x제곱 더하기 5x라는 식을 t로 만약에 치환을 한다면 이 식은 t 더하기 4, t 더하기 6 떼기 8이고 전개를 해 보았을 때는 바로 이렇게 24이니까 24에서 8을 빼면 16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식은 지금 어때요? 그렇죠. t 플러스 2, t 플러스 8로 인수분해가 또 됩니다. 즉, 자, t라고 하는 식에 x제곱 더하기 5x를 집어넣으면요. 바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8이라고 하는 2개의 2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px인지 뭐가 qx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걸 쓰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요 조건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다가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했을 때 누가 더 큰가요? 바로 뒤에 있는 식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따라서 px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8이고요. 그리고 qx라고 하는 식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여기서 이제 P2는 얼마이다? 바로 4 더하기 10 더하기 8이니까 22이고요. 그리고 Q에다가 X에 0을 대입한 값은 2이므로 둘이 값을 더하면 그 결과는 24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다항식 파트의 스스로 하는 단원 마무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